안녕하세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환이라고 하는 구조는 군하고 이제 큰 차이점은 이제 군에서는, 연산이 하나만 주어져 있었는데요. 환이라고 하는 이 구조는 마치 실수나 혹은 복소수처럼 연산이 두 개가 주어져 있는 대수적인 구조입니다. 우리가 실수나 혹은 복소수의 경우에는 이제 덧셈이라는 연산과 곱셈이라는 연산이 있는데요. 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러한 실수나 복소수에서 덧셈 그리고 곱셈을 가진 것을 일반화한 그러한 대수적인 구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군과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수적인 구조를 얘기하려면 어떤 공집합이 아닌 집합이 일단 주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수군이라고 하면 정수의 집합이 일단 주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리수군이라고 하면은 또 유리수라는 집합이 주어져 있는 것처럼 환에서도 일단 공집합이 아닌 집합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 집합상에서의 두 원소들 사이의 연산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군과는 달리 연산을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합 R 위에 두 가지 연산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연산 중에서 하나의 연산을 우리가 덧셈이라고 부르도록 하고요. 하나의 연산은 곱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덧셈과 곱셈은 실수에서의 덧셈과 실수의 곱셈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냥 더하기라는 기호를 나타낸 것을 우리가 덧셈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 덧을 써서 표현하는 연산을 그냥 곱셈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덧셈이라고 불리우는 연산과 곱셈이라고 불리우는 연산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연산이든 상관없이 구체적으로. 자, 그런데 군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연산이 주어져 있긴 있되 그 연산에 관해서 세 가지 성질을 만족을 하고 있으면 군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군 같은 경우에는 G1, G2, G3 세 개 성질을 생각했었죠. 자, G1은 결합 법칙이었습니다. 그리고 G2는 항등원의 존재성을 보장했었습니다. 그리고 G3가 역원이었죠. 주어진 연산에 대해서. 자, 이러한 것과 비슷하게 이제 덧셈하고 곱셈도 몇 가지 성질을 만족을 하고 있기를 우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연산이 정의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R상에 있는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해서 더한 결과 혹은 곱한 결과가 이 R상에 있는 원소여야 한다는 것이죠. 즉 닫혀 있어야 됩니다. 즉 연산이 정의가 되어 있다는 뜻은 닫혀 있다라는 것을 최소한 만족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연산이 주어져 있을 때 몇 가지 성질들을 만족하면 이 집합과 그 다음에 이 연산, 덧셈과 곱셈을 합쳐서 링이다, 환이다 라고 우리가 부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군의 공리계처럼 환이라는 구조에도 공리를 우리가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덧셈에 관련된 공리입니다. 자, 덧셈에 대해서는 아벨군이다 라는 공리를 우리가 요구하겠습니다. 자, 곱셈을 보지 않고 덧셈만 생각했을 때는 아벨군이다 라는 뜻은 앞에서 얘기한 군의 조건에다가 이제 아벨군이기 때문에 교환 법칙까지 성립한다는 것이죠. 즉 A라고 하는 이 성질은 조건은
아벨군의 이제 A를 따온 것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써보게 되면 A1, 즉 덧셈에 대해서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것이고요. A2, 덧셈에 대해서 교환법칙. A3, 덧셈에 대해서 항등원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도 이 0이라는 것이 덧셈의 항등원 역할을 하는 원소가 존재한다 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이 0이라고 하는 것이 실수에서 0 혹은 복소수에서 0이라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덧셈이라고 하는 연산에 대해서 항등원 역할을 하는 원소가 존재한다. 네, 그 항등원을 우리가 이렇게 0이라고 표시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자, 군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덧셈에 대한 그 항등원 0은 유일하게 존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원의 존재성이죠. 자, 각각의 R의 원소 A에 대해서 또 다른 R의 원소가 있어서 그 원소를 이제 이러한 기호로 나타내는 것 뿐인데요. 있어서 더했을 때, A와 더했을 때, 이렇게 더하거나 이렇게 더했을 때 항등원, 즉 A4에 있는 이 항등원이 되는 그러한 원소 마이너스 A라고 표기하는 그 원소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존재하는 그 원소를 마이너스 A로 그냥 쓰는 것이죠. 그리고 군에서의 성질 생각해보면 이 마이너스 A도 유일하게 존재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0이 유일하다라는 의미와 마이너스 A가 유일하다는 의미는 약간 조금 구분을 해야 되죠. 즉 여기서 0은 A에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 마이너스 A는 A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즉 A가 달라지면 마이너스 A도 달라지긴 하지만 A가 하나 정해지면 A의 여부는 딱 유일하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환의 조건은 아벨군이라는 조건입니다. 자, 지금 이러한 것은 그냥 덧셈이라는 연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연산인 곱셈에 대한 것도 우리가 몇 가지 성질을 만족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곱셈에 대한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자, 곱셈이니까 멀티플리케이션 생각해서 m이라고 쓰고 첫 번째 성질이라고 해서 m1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환을 얘기할 때는 곱셈에 대해서는 곱셈만에 대해서는 결합법칙만 우리가 요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A하고 이 M1을 생각해보면 덧셈대로, 곱셈대로 별도의 연산들에 대한 어떠한 성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별도의 연산처럼 취급을 한다면 사실은 이제 두 개의 연산을 동시에 이제 생각하는 의미가 별로 없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연산을 동시에 생각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도록 덧셈과 곱셈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둘 사이가 관계를 이루고 있어야 된다는 조건을 우리가 환을 얘기할 때는 더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조건은 바로 다름 아닌 분배 법칙입니다. 자, 분배 법칙을 우리가 distribution law라고 부를 텐데요. distribution law의 앞글자를 따서 D라고 약어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배 법칙을 보면은 자, 곱셈이 있고 여기 덧셈이 있죠. 이제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을 연산을 하는데 뒤에 있는 게 지금 덧셈이 되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실수에서 하듯이 분배 법칙을 적용을 해서 계산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성질을 만족을 하기를 환이라는 구조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성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곱셈과 덧셈이 이제 연결이 될 때 그 앞에 있는 요 식처럼 뒤에 있는 녀석을 더하는 경우도 있지만 앞에 있는 두 녀석이 더해져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배 법칙이 성립하기를 우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환이라고 한다면
혹은 영어로 ring이라고 하는 구조는 두 가지 연산이 주어져 있다. 그리고 덧셈에 대해서는 아벨군이 되고 곱셈에 대해서는 결합법칙이 성립하고 그다음에 덧셈과 곱셈이 서로 조화롭게 연결되어 있다. 조화롭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는 분배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이런 환이 갖출 조건을 환의 공리계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군에 대해서도 G1부터 G3 혹은 아벨군인 경우에는 A1부터 A4까지를 군의 공리계 혹은 아벨군의 공리계라고 불렀던 것과 유사한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덧셈과 곱셈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요구 조건이 바로 D, 분배법칙입니다. 즉, 덧셈과 곱셈이 그냥 별도로 그냥 별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잘 어우러져 있다, 조화를 이루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 환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를 했듯이 덧셈과 곱셈이 이제 같이 주어져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환이 하나 주어져 있으면 거기서 곱셈을 우리가 잠깐 생각하지 않고 덧셈만 생각한다면 그 환이 주어져 있으면 이 덧셈에 의해서 자연스러운 덧셈군이 주어지겠습니다. 즉, 환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에 덧셈군을 포함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그 A 3였죠? 덧셈에 대한 항등원을 우리가 0이라고 표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군의 성질로부터 그대로 얻어지는 것으로서 유일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값을, 이 원소를 0 혹은 0원, 제로 엘리먼트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환을 얘기를 할 때는 군을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합과 두 연산을 같이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할 때는 이제 환 R이다, R이 환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럴 때는 이제 덧셈과 곱셈이 어떤 연산인지를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간단하게 얘기할 때 그냥 환 R이다 라고만 얘기를 하는 것이지, 뭐, 연산이 없다는 것은 아니죠. 자, 혹은 우리가, 이런 표현도 씁니다. 어떤 집합 R은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환을 이룬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겠습니다. 네, 군과 환의 공리계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서 그 1학기 때 군에 대해서는 이제 그 군, 그리고 가환군 혹은 아벨군을 뭐 크게 두 가지의 군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환은 그것보다 조금 다양한 형태의 환들을 우리가 다루려고 합니다. 몇 가지 추가적인 성질을 이제 생각하고 그런 추가적인 성질을 만족하는 환에 이름을 부여하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가환군과 유사한 이름인 가환환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표현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무슨 의미인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ommutative ring입니다. commutative라는 것은 서로 교환한다는 뜻이죠. 즉, ring은 ring인데 교환법칙 성립하는 ring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ring은 두 개의 연산이 있었는데요. 덧셈은 이미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것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환환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덧셈이 아니라 곱셈에 대해 생각을 했을 때 곱셈도 역시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환을 우리가 가환환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즉, 곱셈에 대해서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즉 환의 조건을 만족하고 환의 공리계를 만족하는 것에 더불어서 M2, M1은 결합법칙이었죠.
M2까지 만족하는 그런 환을 가환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B가 붙으면 혹은 난이 붙으면 그렇지 않은 이제 환이 되겠습니다. 비가환환 혹은 non-commutative ring입니다. 비가환환이라는 뜻은 이 아래에 있는 원소 중에서 최소한 두 원소를 선택을 해서 곱셈을 했을 때 A하고 B를 곱한 것과 B하고 A를 곱한 것이 다르게 되는 A, B가 하나라도 한 쌍이라도 존재하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비가환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 환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환환이라는 용어를 갖다가 얘기했는데 한 가지 용어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어는 단위원을 가진 환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자, 단위원. 자, 앞에서 덧셈에 대해서는 항등원이 무조건 존재하기를 우리가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곱셈에 대해서는 가환환이라고 할지라도 M1, M2까지만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것이지 곱셈에 대한 항등원의 존재성은 특별히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자,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우리가 앞으로는 덧셈에 대한 항등원 0원과 구분을 하기 위해서 단위원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호로 1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수나 복소수에서 1이라고 하면 그게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었는데요. 그것과 이제 연관 지어서 생각을 잘 할 수 있도록 단위원을 앞으로 1이라고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영어 표현에서는 ring with identity라고 부를 텐데요. 결국은 다음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의 그 원소 A에 대해서 곱셈에 대해서 항등원이 되는 원소가 존재한다 라는 그러한 조건을 우리가 만족을 하는 그런 환을 단위원을 가진 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앞에서 덧셈에 대한 항등원 조건이 A3였는데요. 그것과 비슷하게 곱셈에 관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항등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M3라고 우리가 이 조건을, 이 공리를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A1, A2, A3에 대응하는 M1, M2, M3가 이제 하나씩 우리가 추가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직 안 한 거는 M4에 해당하는 것을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요. 그 M4라고 하는 것은 A4를 생각을 해보면 곱셈에 대한 여권의 존재성을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자, 곱셈에 대한 여권의 존재성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곱셈에 대한 여권의 존재성을 얘기하려면 일단 단위원이 일단은 존재해야 됩니다. 단위원도 없는 그런 환에서 곱셈에 대한 여권을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자, 그래서 M4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앞에서 얘기한 M3를 우리가 일단 무조건 만족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M2를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자, 나눗셈 환이라고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약속하겠습니다. 나눗셈 환은 환이면서 즉 A1부터 A4까지 만족하고 M1 만족하고 D 만족한 다음에 M2는 만족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M3는 만족을 하고 있으면서 단위원을 가진 환이면서 M4를 만족합니다. M4는 곱셈에 대한 여권인데요. 자, 곱셈에 대한 여권과 덧셈에 대한 여권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덧셈에 대한 여권을 얘기할 때는 임의의 원소 A에 대해서 마이너스 A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임의의 A는 아니고요. 0을 제외한 임의의 원소 A에 대해서 우리가 여권의 존재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즉 0이 아닌 A에 대해서는 이 식을 만족하는, 즉 곱했을 때 단위원 1이 되게 하는 원소 B가 존재한다 라는
성질을 만족하는 그런 환을 우리가 나눗셈 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영어로 많이 쓸 테니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디비전 링이라고 부릅니다. 나눗셈, 우리말로 나눗셈은 영어로 divide 동사라면 나눗셈 하면 division이라는 의미에서 나눗셈이 가능한 환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네, 사실 생각해보면 곱셈에 대한 여건이라고 하는 걸 의미는 결국은 나눗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3으로 예를 들어서 나눈다 라는 뜻은 3의 곱셈에 대한 여건인 3분의 1을 곱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나눗셈이라고 하는 것은 곱셈에 대한 여건을 곱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뺄셈을 덧셈에 대한 여건을 더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눗셈을 하는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하는데 모든 원소가 곱셈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0을 제외한 모든 원소입니다. 자, 왜냐하면 0이라고 하는 원소는 아주 간단한 경우가 아니면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0이 있으면 앞으로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임의의 원소를 곱했을 때 이 값이 0이 됩니다. 그래서 단위원과 1이 같은 경우인 경우에는 이제 0도 여건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지만 0하고 1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링이 단순해집니다. 0과 1이 같은 링이 있긴 있지만 그 링은 사실은 나중에 이제 더 얘기를 하겠지만 그 링은 집합이 사실은 하나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0이자 1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0과 1이 0과 1이 다른 그런 링에서는 원소가 최소한 2개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요. 0과 1이 같은 링은 원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경우라 별로 이제 관심 대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0과 1이 다른 경우에는 이와 같은 성질 때문에 0에 대해서는 곱해서 1이 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다른 모든 원소를 고려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0은 제외합니다. 이것은 실수나 복소수에서도 우리가 0으로 나눌 수는 없죠. 그러한 것을 이제 반영한 그러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조건은 M4라고 부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M1, M3, M4까지 만족하는 그런 환을 나눗셈 환, 디비전 링이라고 부를 텐데요. 디비전 링을 조금 더 구분하면 디비전 링 중에서 M2 조건을 만족하는, 즉 가환하는 환은 채라고 부르겠습니다. 필드라고 하는 것이, 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실수채, 복소수채가 아주 대표적인 것들이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모임 유리수채도 있습니다. 자, 나눗셈 환이긴 하지만, 즉 나눗셈은 가능하지만 가환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 M2가 모든 A, B에 대해서 교환 법칙 성립하지는 않는 그러한 환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한 환을 우리가 스큐필드, 우리말로 사채라고 부르겠습니다. 사채의 대표적인 예는 나중에 하겠지만 사원수 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환, 그 다음에 우리가 가환환, 그 다음에 단위원을 가진 환, 그리고 이제 나눗셈 환, 그 다음에 채, 사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약속을 했었는데요. 환과 관련된 용어로서 환을 구분 짓는 이름으로서 한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할 텐데요. 정역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정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수를 이제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역을 영어로 이제 인테그랄 도메인이라고 부르는데, 인테그랄,
인티저라는 말과 이제 유사하죠. 그래서 사실 정역이라고 하는 이 대수적인 구조 자체가 정수를 좀 추상적으로 만든 그런 이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수는 앞에서 했던 그 성질들을 생각해 보면 A1부터 A4까지 다 성립합니다. 그 다음 M1 정수들 사이 곱셈, 네,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M2 교환법칙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한 항등원 1이 있습니다. 그런데 M4는 어떤가요? 네, 이거는 성립하지 않죠. 자, 즉 뭐 예를 들어서 정수 2가 있으면 2에다가 어떤 다른 정수 곱해서 1인 정수 A는 존재하지가 않죠. 그래서 M4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수들을 다 모아둔 집합의 덧셈, 우리가 흔히 아는 정수들 사이의 덧셈과 정수들 사이의 곱셈을 생각을 하면 그것은 화는 되지 않습니다. 화는 되지 않지만 환이 아니라 내 말에서 실수했는데요. 환이 아니라 나눗셈 화는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화는 되죠, 당연히. 나눗셈 화는 아닙니다. 정수 화는 아직 정수환을 뭐 특별히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정수들 사이 덧셈과 정수들 사이 곱셈 생각을 해보면 환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눗셈이 가능하진 않지만 나눗셈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성질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A가 0이 아닌데 A하고 C랑 같다면, 만일에 그리고 나눗셈 환이라면 왼쪽에다가 A의 역원이 존재할 테니까 역원을 곱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까매서 안 보이네요. 그러면 여기는 1을 먼저 곱해도 되는 거니까 결합법칙 생각하면 1이 되고 1과 B를 곱하면 B가 되는 것이고요. 기타 여기서는 C가 됩니다. 즉 우리가 나눗셈을 이제 주로 이제 활용하는 경우 중에 앞에 어떤 공통된 값이 있을 때 이 값을 이제 소거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A의 역원이 필요로 합니다. 자, 물론 앞에서 빨리 얘기하느라고 요 기호를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는데요. 요 기호는 곱셈에 대한 역원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원소를 A의 슈퍼스크립트 위첨자로 -1이라고 씁니다. 이 기호는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실수에서 3의 역원을 쓸 때 3분의 1인데 그 값을 우리가 3의 -1제곱이라고 쓰죠. 그 기호와 유사하게 우리가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A의 -1제곱이라고 하는 이 기호는 곱셈에 대한 역원을 우리가 표시하는 기호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곱셈에 대한 역원이 이제 활용되는 이제 주된 경우 중에 하나는 이렇게 공통된 A를 캔슬 시킬 때입니다. 그래서 A가 0이 아니고 A 곱하기 B와 A 곱하기 C가 같으면 B하고 C가 같다는 결론을 얻을 때 우리가 이러한 A의 곱셈에 대한 역원을 활용을 하는데요. 자, 정수들을 모아둔 이 환에서는 곱셈에 대한 역원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형태의 소거는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2 곱하기 A와
2 곱하기 b가 같다고 하죠. A하고 B는 정수고요. 그럼 어떤가요? 자, 2의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하진 않으니까 양쪽에 정수만 생각했을 때는 2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정수가 아니라서 우리가 정수만 생각할 때는 곱셈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곱셈 여건을 곱할 수는 없는데 하지만 정수만 생각하더라도 2 곱하기 A랑 2 곱하기 B랑 같으면 이를 캔슬 시킬 수가 있습니다. 소거를 시킬 수가 있죠. 왜? 자, 이걸 갖다 넘겨보면 이렇게 되죠. 즉 정수 곱하기 정수가 0이다 라는 식을 얻는데, 자, 정수에서는 두 개 정수를 곱했을 때 0이 나온다면 두 정수 중에서 최소한 하나는 0이 되어야 된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즉 둘 다 0이 아니면 곱해서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에 있는 2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즉 2가 0이 안 되고 2a랑 2b가 같다면 a랑 b랑 같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곱셈에 대한 여건은 정수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곱셈에 대한 여건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소거 법칙이 성립하는데, 이러한 소거 법칙과 유사한 성질이 정수들 사이에서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그런 환을 우리가 정수로 좀 더 일반화해서 정역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자, 정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0이 아닌 원소가 공통으로 곱해져 있을 때 캔슬 시킬 수 있다. 혹은 두 원소를 곱했을 때 0이 되는 경우는 두 개 중에 하나가 반드시 0이다 라는 겁니다. 즉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해보면 M4'이라고 썼습니다. M4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M4'이라고 썼는데요.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두 개의 원소를 곱했을 때 0이 된다면 두 개 중에 하나가 반드시 0이다 라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그런 환을 정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물론 정역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여기서는 이제 곱셈에 대한 여건을 반드시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정역은 단위원을 가지고 있고요. 가완한이면서 M4'까지 만족을 하면 인테그랄 도메인 정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즉 A는 뭐 다 만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도 M1부터 M3까지 만족하고, 체나 뭐 나눗셈 체랑 비교하는 게 좋겠네요. 체하고 차이가 있다면 체는 M4인데 여기서 M4'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M4' 두 원소를 곱해서 0이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0이다 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한 단위원을 가진 가완환을 정역이다 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나중에 조금 다시 얘기를 할 텐데, 정역의 대표적인 예가 사실은 정수 환이 되겠습니다. 정수들을 이제 모아둔 환이 되겠습니다. 이제 정역의 대표입니다. 네, 조금 빠르게 했는데, 뭐 앞부분은 그 환에 대한 명칭들에 대한 얘기니까 조금 빨리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지금까지는 어떤 그 성질 그러니까 뭐 공lig의 입장에서 어디까지 만족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을 우리가 다르게 이제 부여를 한 것인데, 원소의 개수가 유한한지 무한한지에 따라서 무한하면 infinite ring이라고 부르고요. 체이면서 field면서 infinite 하면 infinite field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당연히 유한한 경우에는 finite ring, 유한환, 그 다음에 finite field, 유한체라고 부르겠습니다. 원소가 무한이 많으냐, 유한하냐, 그 차이죠. 자, 그리고 위수라는 표현도 군에서와 동일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위수라고 한다면 그 군에서 집합 입장에서 집합의 위수를 얘기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원소의 위수를 얘기하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서는 그 집합 입장에서의 위수를 생각하죠.
그래서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n개인 경우에 그 집합에 여기서는 물론 관심이 환이 되기 때문에 혹은 체가 되기 때문에 위수가 n인 환이다. 위수가 n인 유한한 환이다. 유한한 체다라고 부르겠습니다. 즉 위수는 그 유한 집합인 경우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환의 종류들 쭉 따져봤는데요. 그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환이 있는지들을 이제 생각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 쭉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보면, 자, 일단 환이라는 것이 있고요. 자, 환 중에는 그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가환환이 있겠죠? 그리고 비가환환이 있습니다. 자, 가환환 중에서 그 중에 일부는 단위원을 가진, 여기 이름이 조금 이상한데, 여기가 이제 이 부분, 빗금친 부분 전체가 가환환이고요.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린 게 지금 단위원 1을 가진 가환환입니다. 그리고 단위원을 1을 가진 가환환 중에서 조금 더 안쪽에 있는 것이 체가 되는 것이죠. 자, 비가환환 중에서도 네, 단위원을 가진 그런 환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단위원을 가진 환 중에서 그 나눗셈 환이 되는 그런 환이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스키필드 사체가 되는 것이죠.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표시한다면 가환환, 비가환환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고, 가환환은 다시 단위원 1을 가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비가환도 단위원 1을 가진 거, 1이 없는 거. 이렇게 있겠죠? 단위원 1을 가진 건 다시 나눗셈 환이 되는, 즉 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체도 있지만 이제 단위원 1을 가진 것 중에서는 정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역과 체의 관계는 아직은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역이 있으면 정역 중에서 특별한 것이 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체면 무조건 정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그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몇 가지 이그젬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하듯이 G는 정수 전체 집합, Q는 유리수 전체, R은 실수 전체의 집합, C는 복소수 전체의 집합을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아는 덧셈과 이제 곱셈을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정수 전체 집합은 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을 정수환, ring of integers라고 부릅니다. 이 녀석은 정역이 됩니다. 즉, 그 정수환은 m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m1은 당연히 만족하고요. m2 되죠. 그 다음에 m3 만족합니다. 단위원 있습니다. m4는 만족하지 않지만 m4 프라임 만족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두 정수를 곱해서 0이 된다면 두 정수 중에 하나는 0이 되는 것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정역이긴 하지만 체는 안 됩니다. 자, 유리수들 다 모아두고 덧셈과 곱셈 생각해보면 체가 됩니다. 즉, 교환법칙, 곱셈에 대한 결합법칙, 교환법칙, 물론 덧셈에 대한 건 너무 뻔하니까요. 곱셈에 대한
단위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0이 아닌 그 유리수는 여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곱셈에 대한 여건. 그래서 체가 됩니다. 비슷하게 실수체, 그다음에 복소수체도 체 일종이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잉여류를 생각해서 잉여류군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법 N에 관한 잉여류군을 생각했었는데, 잉여류들의 집합에다가 우리가 곱셈도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곱셈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어떤 그 환이라는 구조를 갖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덧셈에 대해서는 아벨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 공리계는 다 만족을 하고 있고요. 곱셈에 대해서는 A 바하고 B 바를 이제 곱하면 B 바하고 A 바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환법칙 성립하죠. 그리고 분배법칙도 성립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면 법칙도 성립을 하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곱한 것도 물론 성립하고요. 그래서 환이 됩니다. 근데 환이 될 뿐만 아니라 즉 M2도 만족합니다. 지금 아까 결합법칙을 쓴다는 게 교환법칙을 썼네요. 여기가 M2죠. M1은 조금 길게 써야 되는데 얘하고 이렇게 같다. 성립하니까 M1이 된다. 그래서 환이 된다. M2 성립했고요. M3 1바가 바로 곱셈에 대한 단위원이 됩니다. 그래서 M3까지 만족을 하죠. 단위원을 가진 가완환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GM바의 덧셈 곱셈을 묶어둔 것은 정역이 되느냐? 일반적으로 정역이 항상 되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체가 항상 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단위원 1발이 가진 가완환이 됩니다. 자, 정역이 되지 않고 하는 것은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G4 바를 생각을 해보면 0바, 1바, 2바, 3바를 원소로 가지고 있죠. 자, 여기서 2바하고 2바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2바도 0바랑 다릅니다. 얘하고 얘는 다른 원소죠. 얘 같은 원소인데 아무튼 0바랑 다릅니다. 근데 두 개 곱하면 2, 4니까 n이 지금 4인 경우이기 때문에 0바하고 동일합니다. 즉 0이 아닌 두 개를 곱했는데 0이 되어버립니다. 즉 정수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특별한 형태이죠. 그래서 얘는 정역이 되지 않습니다. 정역은 0이 아닌 두 원소를 곱하면 0이 아니어야 되고, 그걸 대우명제로 생각한다면 곱해서 0이 됐다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0이 돼야 되는데 2바와 2바를 곱해도 0이 됐지만 2바가 0바는 아니기 때문에 0은 아니기 때문에 정역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뭐 그 얘기가 이제 그 G4바의 이제 덧셈표, 곱셈표를 이제 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덧셈표하고 곱셈표는 뭐 우리가 쉽게 1학기 때 했던 것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뭐 하나씩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이유에서 G4바는 정역이 되지 않습니다. 자, 정역이 되지 않으면 채도 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앞에서 했던 그 이유를 갖다 그대로 들어도 좋은데요. 아니면은 이 표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이 바의 경우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하느냐, 즉 이 녀석과 어떤 다른 녀석을 곱해서 1바가 되게 하는 게 존재해야지 되는데 어떤가요? 모든 원소를 다 고려하더라도 결과를 보면
네, 1바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1바나 3바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곱한 결과가 1바가 되게 하는 여건이 있지만 2바는 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소가 다 여건이 없는 것은 아니고 여건이 없는 원소도 있고 여건이 있는 원소도 있는데 여건이 그 0이 아니면 0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그 여건을 가지는 원소의 조건에서 제외를 했었는데요. 그거 말고 2바도 여건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채가 안 되겠습니다. 채도 안 된다. 동력도 아니고 채도 아니다. 네, 조금 많은 내용들을 좀 급하게 한 것 같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고요. 그 이후의 내용들은 계속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